지금까지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아직 챕터 4를 계속 하고 있어요. 챕터 4는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거고, 그 중에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었죠? 디스크리트, 그죠? 이산적인 그런 랜덤 베리어블의 값들이 0, 1, 2, 3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저번 시간에 뭐 그거의 뭐 중요한 내용인 뭘 공부했죠?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평균이랑 분산. 네. 예.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큰 소리로 대답을 하세요. 네. 틀려도 좋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자꾸 대답을 해야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네. 두 개 배웠어요.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요. 그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 즉 이산 확률 변수의 중요한 예들을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이산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항 확률 분포랑 두 번째로 뽀아솔 랜덤 베리어블. 이거는 오늘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그 외에 다른 또 뭐 잘 알려진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제가 말을 할 때 확률 변수라고 말하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x의 값만 중심으로 말할 때는 그냥 확률 변수라고 말하는 거고, 확률 분포라고 말하는 거는 x의 값들의 확률들이 껴 있잖아요. 그죠? 붙어 있잖아요. 그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때 확률 분포라고 말해요. 근데 뭐 같은 말이에요. 예, 어차피 확률 변수도 확률들이 붙어 있으니까. 네. 오케이. 그럼 보죠.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 뭔가 볼게요. 먼저 바이노미얼 하기 전에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를 공부할 거예요. 베르누이는 사람 이름이겠죠. 그죠? 네. 근데 정말 별거 아니에요. 어떤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아주 간단한 걸로 잡으려고 그래요.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의 값은 0 아니면 1밖에 없어요. 제일 간단한 거죠. 0 아니면 1이고 1은 확률 p로 발생하고요. 0은 확률 1-p로 발생해요. 그죠? 뭐 우리 네, 다음 볼까요? 이거를 그냥 이런 x라는 거를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0, 1이라는 값은 고정돼 있잖아요. 뭐가 주어져야지 이 x가 주어질까요? p라는 값이 주어져야지 지면 x가 결정이 되겠죠. p가 2분의 1이면 x가 0이 나올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p가 만약에 3분의 1이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 0이 나올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라는 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X라는 거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우리말로는 베르누이 확률 변수인데 뒤에 뭐가 붙어요? with parameter P. parameter라는 건 어떤 값이라는 중요한 값이라는 의미예요. 중요한 값 P에 관련돼서 P가 결정되면 X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예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동전 던지기. 동전을 생각할게요. 동전이 약간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P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1-P예요. 그러면 그런 구부러진 동전을 던졌을 때 뭐 앞면이 나오는 걸 1이라는 변수를 주고 뒷면이 나오는 걸 0이라는 변수를 주면 그냥 이런 X라는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죠? 베르누이 확률 변수가 돼요. 네.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을 1이라고 하고 지는 것을 0으로 하면 두 팀이 게임을 했을 때 뭐 A라는 팀이 이길 확률이 60%예요. 그러면은 둘이 경기를 했을 때 A가 이긴다라는 걸 확률 변수로 표현하면 1이 나올 확률이 60%고 0이 나올 확률이 40%고 그냥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보통은 이 1, 0을 성공 실패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성공인 거는 1이고 실패인 건 0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을 이야기할게요. 이거는 먼저 다음과 같은 걸 얘기할게요. xi라는 게
independent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with parameter p예요. 방금 아까 한 거예요. xi들 각각들이 0하고 1의 값을 가지고 파라미터가 p니까 뭐예요? 1이 나올 확률이 p고 0이 나올 확률이 1-p예요. 그런데 또 xi들이 또 어떤 조건이 중요해요? 여기 써져 있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이 중요할까요? 이 말이 중요하겠죠? independent 독립적으로 발생해요. xi가 1이 되고 첫 번째 xi1이 1이 되고 x2가 1이 되고 이게 상관이 없다고요. 그죠? 앞의 결과에 상관없이 1이나 0을 가져요. xi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 뭐 대표적인 건 뭘 볼 수 있어요? 우리 동전 던지기 여러 번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첫 번째 동전 던지는 거에 나온 결과를 x1, 두 번째 동전 던지기를 결과를 x2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y라는 것을 xi들이 다 더한 값으로 생각할게요. i는 1부터 n까지. 동전 던지기를 얘기한다면 뭐예요? 동전을 n번 던지는 거예요. n번 던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앞면의 횟수를 더하는 거죠? 네. 총 앞면의 횟수. 그게 y가 돼요. 이렇게 뭐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y라는 확률 변수는 어떤 값에서부터 어떤 값까지 가지나요? 네. 0부터 n까지 가지겠죠? 그죠? 계속 뒷면만 나오면 0일 것이고 다 앞면만 나오면 n이고요. 그죠? 뭐 섞여 있으면 그 사이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 y라는 게 바로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항 확률 변수. with parameter. 여기선 parameter 중요한 값이 뭐가 있어요? 일단 p라는 게 중요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n이 중요해요. 몇 번 던졌느냐. 그죠? 그래서 n하고 p만 알면은 이 y라는 건 다 결정이 되죠. 그래서 y라는 거를 binomial random variable with parameter n, p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항 확률 변수 혹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항 확률 분포, 이항 분포라고 말해요. 줄여서. 네. 다 같은 말이에요. 뭐 이그젠플은 제가 방금 중간중간에 설명하면서 말을 했듯이 n개의 동전을 독립적으로 던지는 거. 그거 그때 앞면의 횟수를 y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해 다 가나요? 질문 있어요? 네. 이게 바로 이 이항 확률 변수가 그 확률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확률 변수예요. 특히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도 확률과 통계 뭐 이런 거에서 좀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거 이항 확률 변수 배우고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항 확률 변수인데 n이 충분히 크면 그거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죠. 그죠? 확률을 몰라도 그건 알아요. 그죠? 네. 그 이항 분포예요. 그래서 그 이산 확률 분포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 이항 분포고요. 나중에 배울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 분포예요. 근데 재밌는 수학적인 사실이 뭐냐면 이 이항 확률 분포에서 나중에 배울 얘기인데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n이 충분히 크면 그게 정규 분포하고 거의 비슷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오케이. 그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요. y 하고요. 물결 표시를 냈죠. 그죠? 뭐 는이라고 해도 돼요. 뭐 확률 변수로 본다면 는이라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분포잖아요. 값들이 있고 확률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호를 이렇게 물결로 표시하면 같다라는 의미예요. 분포로서 같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은 b에 괄호 열고 n, p 가로 닫고 이렇게 기호를 써요. b는 바이노미얼에서 왔겠죠? 네. 그러면은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 기호를 이용한다면 베르누이는 동전을 몇 번 던지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B 1 P 하면 되겠죠. B 괄호 열고 1, P 괄호 닫고. 그게 바로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은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특수한 경우죠. n번 던진 게 아니라 한 번 던졌을 때의 경우. 그죠? 네.
그러면은 이항확률 분포를 아까 우리가 정의한 것처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y는 xi들의 합으로. 그죠? 그랬을 때 이 y라는 값이 네, 그랬을 때 이 y라는 값이 실제적으로 확률을 각각의 값들이 확률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이게 프로퍼티라고 돼 있어요. x라는 것이 BMP래요. x라는 것이 BMP예요. 그랬을 때 x가 i가 될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답이 나와 있지만 이걸 안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떻게 될까요? x가 BNP예요. 그랬을 때 x가 i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n번을 던졌어요. 그 중에서 i번이 앞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면의 위치를 결정해야 되죠. 그럼 n개의 자리, 첫 번째, 두 번째에서 n개의 자리 중에 앞면이 언제 나왔냐는 걸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게 몇 번이에요? n 추즈 i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곱해야 돼요. 확률이 어떻게 돼요? 앞면이 i번 나와야 되니까 p의 i승. 그 다음 뒷면이 n-i번 나와야 되니까 1-p의 n-i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바로 x가 i가 될 확률이에요. 많은 책에서는 그냥 이걸 정의로 해요. 이걸 정의라고 해요. x가 이런 그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가지면 이것을 BMP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정의해도 문제될 건 없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의를 아까처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가장 간단한 베르누이를 n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때 앞면의 개수 그거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먼저 궁금해야 되는 거는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될까라는 걸 궁금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확률 질량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질량들을 확률들 x가 i가 되는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죠.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말이 안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될 게 x가 BMP일 때 이 x가 i일 확률들을 다 더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i가 0부터 n까지 다 더하면 이게 1이 된다는 걸 확인을 하고 싶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왜 1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디어 있나요? 여기 pxi 값을 요 값을 여기다 넣었을 때 이것들의 i는 0부터 n까지의 합을 생각하면 그게 왜 1이 될까요? 네, 누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힌트.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꼴 아니에요? 뭐의 i승, 뭐의 n-i승. 이항 정리, 그죠? 네, 맞아요.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하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n이 0부터 i가 0부터 n까지의 뭐였죠? n 추즈 i 곱하기 뭐였어요? 자꾸 반복해서 기억하자고 지금 하는 거예요. p의 i승 1-p의 n-i승이에요. 이항 정리의 모양을 띄죠. 왜냐하면 뭐의 i승 그 다음에 뭐의 n-i승 n 추즈 i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항 정리를 쓰면 이걸 x라고 보고 이걸 y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원래는 x 플러스 y의 n승이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p 더하기 1-p의 n승이 돼요. 그럼 뭐가 돼요? 없어져서 1의 n승이니까
1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쉽게 이항 정리를 이용하면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네, 앞으로 어떤 확률 질량 함수들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의 합이 왜 1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도 재밌는 문제예요. 네. 이제 이그젬플 몇 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그젬플 5개의 그런 공평한 동전, 공평하다는 동전, 공평한 동전이라는 거 뭐예요?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런 동전이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 결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probability mass 펑션을 찾아라. 뭐에 대한? 앞면의 횟수에 대한.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는 앞면의 횟수예요. 그럼 x가 나올 수 있는 거는 0, 1, 2, 3, 4, 5까지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확률을 생각해 보면 돼요. x가 0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n choose 0에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굳이 해야 될까? 네. 그냥 x가 i일 확률 그냥 생각해 볼까요? x가 i일 확률이 어떻게 돼요? 아까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거랑 같은 정의니까 어떻게 돼요? n choose i의 뭐예요?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p가 아니라. 그러니까 2분의 1에 i승. 그 다음에 2분의 1에 O-i승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n choose i고 n choose i고 뒤에가 그냥 2분의 1에 5승이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답이 돼요. i가 0, 1, 2, 3, 4, 5에 대해서. 그죠? 네. 좀 간단해졌죠. 이 뒷부분이. 2분의 1의 5승으로. 네. 네. 아, n도 바뀌어야죠. 그죠? n이 뭐가 돼야 될까요? 5가 돼야 되겠죠? 네. 아주 좋아요. 네. 네. 그쵸?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보고 여러분이 이항정리다 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항정리 단원이니까 이항정리겠거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수학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그젬플을 보고 그것만 봤을 때 아 이게 이항정리구나 라는 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스크류에 대한 건데 스크류가 어떤 회사로부터 생산이 되는데요. 하나의 스크류가 잘못되어 있을 때 잘못되어 있을 확률이 0.01이래요. 1%예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잘못된대요. 얘가 잘못됐다고 해서 다음 게 잘못될 확률은 전혀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는 10개의 스크류가 있는데 10개의 스크류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잘못될 확률이 뭐겠느냐라고 그랬어요. 그죠? 적어도 두 개가 잘못될 확률. 뭐예요? 두 개, 세 개, 네 개에서 10개까지 잘못될 확률이죠. 그죠? 네. 이거 그러면은 제가 시간을 좀 줄게 계산을 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네.
일단 힌트를 주면은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잡고 시작을 하세요. x는 난 이걸 뭐라고 해야지? 이렇게. 네, 같이 볼까요? 네. 먼저 x라는 걸 잡아보세요. 랜덤 베리어블을 항상 잡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x를 잘못된 스크류의 개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네. 그러면은 x는 뭘 따라요? 스크류가 10개가 있는 거고 각각이 잘못된 확률이 0.01이잖아요. 그러면은 B 10,0.01을 따르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거는 x가 2일 확률, 3일 확률에서 다 더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8개나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요. 어떤 게 좋겠어요? 여집합으로 계산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거는 1 마이너스 p가 p의 x가 0일 확률 빼기 p의 x가 1일 확률 이거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x가 0일 확률은 뭐예요? x가 0일 확률은 10추즈 0 그러니까 하나예요. 그죠? 게다가 뭐예요? p의 0승이죠. 0.01의 0승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0.99의 10승 이렇게 돼요. 네. 그 다음에 x가 1인 확률은 그러니까 이거 뭐 간단하게 하면 이거 10추즈 0은 1이니까 0.99에 10승 돼요. 그 다음에 x가 1일 확률은 10추즈 1에 0.01이 하나 발생하고요. 곱하기 0.99가 9개 발생해요. 그죠? 10추즈 1은 몇 개예요? 10개죠. 그러니까 뭐 10 곱하기 0.01 곱하기 0.99의 9승이에요. 그래서 1에서 이 두 개의 값을 빼면 되겠죠? 네, 정확한 값이 뭐 몇 점 몇몇 되느냐 뭐 이런 건 이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x가 2 이상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대략 0.04 나와요. 그러니까 4%. 그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제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중요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먼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정의가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랜덤 베리어블의 두 가지 중요한 값이에요. 첫 번째 뭐였죠? expectation. 두 번째는 variance 혹은 standard deviation. 그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제 expectation 평균 계산해야 되겠죠. 일단 이거는 다 외워야 되는 값들이에요. 평균은 NP가 돼요. 그러니까 X는 바이노미얼 NP일 때 평균은 NP가 되고요. 베리언스는 NPQ가 돼요. 여기서 Q는 뭐냐면 1-P가 Q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야 돼요. 무조건. 다시 평균은 NP고 분산은 NPQ다 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긴 하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네. 그러면 이거 증명을 좀 해봐야 될 텐데, 먼저 x의 평균이 np다라는 거 증명하려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뭐 정의로 일단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항상 여러분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정의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어떤 성질을 구해온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돼요? 더하기인데 뭘 더하는 거죠? x가 i라 그러면 i라는 값들을 더하는 거죠.
i라는 값들이고 각각의 확률들이 어떻게 돼요? n 추즈 i, p의 i승, 1-p의 n-i승 이렇게 돼요. 그죠? 이게 x가 i인 값 i고요. 이게 그거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죠? 이거를 곱해서 그죠? 예, 여러분 말한 거 맞아요. x, px를 더하면 돼요. 그죠? x, px. x라는 것이 뭐 i라는 걸 x로 잡은 거고요. x가 i 값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i가 될 확률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i는 0부터 n까지 더하면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산을. 네. 좀 막막하죠? 네. 뭐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책에 보면은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을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 이렇게 정의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보고 뭔가 이 길이 복잡하다 싶으면은 이제 성질을 갖고 생각을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생각해보죠. x라는 거를 평균을 계산하는데 x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뭐의 합으로 쓸 수 있었죠? xi, i는 1부터 n까지. 이거를 이용해 보면 훨씬 간단하게 돼요. 이건 기억하죠? x는 xi들의 합이에요. xi들은 0일만 값을 가지는 거고, 그죠? 맞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다는 게 뭐였죠? 평균은 이렇게 1차 결합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 xi가 뭔지 다시 써줄까요? xi는 1, 0이고 1이 될 확률은 얼마예요? p. 0이 될 확률은 1-p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이게 뭐가 돼요? 이거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p죠? 그러면은 i는 1부터 n까지의 p를 더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np. 그죠? 그러니까 이 기대값을 구할 때 여러분이 이걸 자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값은 쉽게 계산이 돼요. 그죠? 이것도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잘 계산을 하면.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볼까요? 베리언스. 베리언스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또 정의를 갖고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의가 뭐였어요? expectation인데 뭐였죠? x 마이너스 ex가 np였죠. 방금 계산한 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제곱을 해서 평균을 했죠. 이게 이제 기호예요. 근데 이거대로 정의대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i는 0부터 n까지 이걸 써주죠. i-np의 제곱 그 다음에 확률이잖아요. x가 i가 될 확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네, 이거를 해야 돼요. 근데 좀 막막하죠, 이거는. 위에 거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요. 그죠? 네. 물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잘 이렇게 풀어갖고 쓰고 하면은 방법은 있어요. 근데 한 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뭔가 직접 하지 말고 뭔가 성질을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베리언스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거의 유일한 공식 뭐예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걸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일단은 한쪽은 됐어요. EX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요. NP, 그죠? 그러니까 오케이, EX의 제곱 마이너스 NP의 제곱이구나.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EX의 제곱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EX의 제곱을 만약에 정의로 쓴다면 또 이렇게 되겠죠. 모양이 비슷한데 뭐만 바뀌어요? I가 I 제곱으로만 바뀌면 돼요. 그죠? 이것도 뭐 할 수는 있는데 뭔가 막 좀 복잡해요. 네. 책에 남아있긴 해요. 여러분 이거는 숙제로 제가 내줄게요. 네. 한 번 정도는 이런 거 연습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이 앞부분 이걸 2학년산 비슷하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n에다가 i에다가 n 추즈 i를 바꾸면은 이게 대충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n-1 다시 이거 이렇게 써보자. n 팩토리얼에 i 팩토리얼 n-i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근데 i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상쇄가 되면서 n 팩토리얼 i-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i 팩토리얼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바꿔서 예, 모양의 꼴이 다시 뭐 n추즈 뭐 어떤 꼴이 되도록 바꾼 다음에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여러분이 한번 숙제로 해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어요. 2의 x제곱. x제곱에 대한 평균이다. 그럼 여기에 i 대신 i 제곱을 써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건 더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할 수는 있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x를 아까 했던 거 비슷해요. xi들의 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의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i는 0부터 n까지. 맞죠? 네. 그러면은 이걸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xi들의 합 곱하기 xi들의 합 이렇게 돼요. 여긴 i고 여긴 j라고 쓰는 게 맞겠죠? i, j. 그러면 이거를 쭉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겹치는 게 있겠죠. 일단 x1 곱하면 x1의 제곱, x2 제곱 이런 것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썸의 xi의 제곱 그리고 i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네, 여기 x1 곱해지면은 x1 제곱 나오고 x2 곱해지면 x2 제곱 나오고 이렇게 나오겠죠. 또 어떤 게 나와요? 이게 다른 것들이 나오겠죠. x1 곱해지면 뭐예요? x1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xi, xj 해서 더하고 ij는 다른 거.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다 이 기대값들은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다 이렇게 쪼개서 쓸 수 있어요. xi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더하기 i가 j랑 다른 상황에서의 exi xj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xi하고 x 이거는 계산이 쉬워요. 왜냐면은 xi를 우리가 알잖아요. xi는 뭐였어요? 1이고 0이고 이게 확률 p고 1-p니까 이것의 expectation은 뭐가 될까요? 이거 똑같이 상관이 없죠. 이거 제곱 하나 그냥 하나. 이건 p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값들은. 근데 얘는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돼. x i 곱하기 xj가 이것도 뭐 두 개짜리니까 할 수는 있죠. xi 곱하기 xj가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예요? 둘 다 1일 때만 1을 갖고요. 그죠? 나머지 경우 하나라도 0이 되면 0을 갖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해도 되겠네요. 네. xi 곱하기 xj라는 것은 1 아니면 0인데 언제 1이 되냐면 둘 다 성공을 했을 때만. 언제요 그게? 확률이 p의 제곱이죠. 얘도 xi도 1이고 xj도 1일 때잖아요. p의 제곱이고 이거는 1-p의 제곱으로 0이에요. 그러면 이것의 평균은 뭐가 돼요? p의 제곱이 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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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죠. 이거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0이고 1일 때, 1이고 0일 때, 0이고 0일 때. 세 개가 다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여기서 1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요. 네, 그냥 그죠? 뭐 그렇게 다 해서 더하면 이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것만 알면은 여집합이니까 빼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만 잘 더해주면 되겠네. 이건 n개잖아요. n개를 p만큼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np가 돼요. 얘는 p제곱인데 얘는 몇 개예요? i하고 j가 다르다. 몇 개죠? 총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총 i하고 j의 개수에서 같아지는 것만 빼주면 되겠죠. 총 몇 개예요? ij가 i, j가 될 수 있는 게 n제곱개죠. 그 중에서 몇 개를 빼면 돼요? n개 빼고 나머지 여기에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n제곱 빼기 n에 대해서 p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np 더하기 n제곱 p제곱 마이너스 np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네. 네. n제곱 어떤가요? 이 부분이요? 다시. 네. 그러니까 지금 ij, j의 총 개수가 몇 개예요? i가 1부터 n까지잖아요. j도 1부터 n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총 a, b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n제곱개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일부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n개잖아요. x1의 제곱, x2의 제곱, x3의 제곱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개수는 n제곱에서 n개를 빼주면 되겠죠. 이것도 여집합을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이렇게 값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뭘 계산한 거냐면요. 이 x의 제곱을 계산한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베리언스 다시 돌아가서 베리언스 x는 어떻게 돼요? 방금 계산한 거 이거 빼기 평균의 제곱 n제곱 p제곱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캔슬이 되죠? 그러면서 뭐만 남아요? np 마이너스 np 제곱 이렇게 남죠. np를 묶으면 1-p. 그래서 1-p를 q라고 놓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npq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계산이 가능해지죠? 이것도 뭘 이용했냐면요. 항상 이렇게 증명을 하면은 뭘 이용했느냐 그 핵심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베리언스를 정의해서 계산하고자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성질을 이용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숙제 아니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은 먼저 베리언스 x를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평균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평균은 그런 1차 결합의 1차적인 성질을 가져요. 그러니까 리니얼리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쭉 풀어서 쓰면은 뭔가 계산이 이런 낮게 xi들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로 바꿔서 뭔가 계산이 가능해진다고요. 그죠? 네. 네. 여러분 이거 숙제 안 할게요. 네. 이거 숙제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연습을 더 하세요. 차라리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1차 결합으로 expectation 계산하고 variance 계산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 그거를 계산해서 네, 하는 걸로 하죠. 네, 괜히 쓸데없는 계산 여러분 시키는 것보다 네. 됐죠? 네. 그러면 이그젠플을 볼게요. 네. 아까도 잠깐만 이게 뭐지?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보죠. BNP의 그런 그래프를 생각할 거예요. BNP의 그래프. 무슨 말이냐면 BNP의 X값들을 이렇게 쭉 X축에 그려놨을 때 Y축의 확률들을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바이노미얼 10,0.5예요. 네. 그랬을 때 X값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어떤 범위죠? 0에서부터 10까지고요. 각각의 값에 대해서 확률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높이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일 때, 가운데일 때 제일 높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작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작아져요.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왼쪽 오른쪽이 똑같이 생겼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P가 2분의 1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P가 2분의 1이 아니게 되면 약간 모양이 기운 형태로 나타나겠죠. 네,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그림을 갖고 뭔가 관찰을 해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얼마예요? 5죠? 10에 0.5 곱하면 되니까 5예요. 그죠? 그러면 5가 어떻게 돼요? 5가 제일 높은 부분이 되죠. 5를 지나면서 더 확률이 작아지고 5보다 작으면 또 확률이 작아지고 5일 때가 가장 높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평균점이 될 때까지는 함수값이 계속 증가를 하고 평균점 이후에는 함수값이 감소를 하는 모양을 띠죠. 네,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왠지 일반적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프로포지션이 다음에 있어요. x가 BNP일 때 x가 k라는 확률은 first increases monotonically 첫 번째로는 증가한대요. monotonically라는 말은 뭐 단조라는 말인데 그냥 계속 쭉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x가 k 까지는 잠깐만요. 일단 k가 먼저 밑에 나와 있네요. k라는 값은 the largest integer less than or equal to n 플러스 1 하고 p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어디하고 비슷한 값이에요? n 곱하기 p하고 비슷한 값이죠. n 곱하기 p하고 비슷해. n이 충분히 크다면 n이 뭐 100 이러면은 뭐 n 곱하기 p나 n 플러스 1 곱하기 p나 비슷한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점에 보다 약간 더 큰 어떤 자연수예요. k는 그랬을 때
x가 k라는 확률은 계속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하는 그림을 그린대요. 그 다음에 제일 컸을 때 값, 확률이 제일 컸을 때 값은 이 정도 값이 된다. n 플러스 1, 괄호 열고 n 플러스 1, 괄호 닫고 p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으로 이그젠플로 본다면 n 플러스 1 곱하기 p의 값이 뭐 요 4하고 5 정도 사이에 있는 거죠. 4점 얼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큰 정수에서 최대를 가지고요. 그때까지는 쭉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그래프다 이런 거예요. 그게 지금 10,2분의 1일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모든 바이노미얼 n, p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럼 이거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증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한 가지 우리 맨날 하던 거 있잖아요. 뭐 증가하다 감소하면 뭐예요? 극대값 가지고 그럼 뭐 하면 돼요? 네, 미분하면 되죠. 그죠? 일단 드는 생각에 미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미분해야 되느냐? 이거를 미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미분을 하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이건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에요. 연속적인 함수여야 뭔가 미분을 하는데 얘는 연속적인 게 아니잖아요. i라는 거는 정수만, 자연수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딱딱 떨어진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미분을 하긴 어렵죠. 하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가까워진다라는 걸 안다면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서 그럼 정규분포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함수잖아요. 정규분포를 미분하면 돼요. 네, 그것도 방법인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는 n이 충분히 클 때만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 이 상황을 가지고 뭔가를 보이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엔 더 간단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일까요? 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면은 그 비율을 갖고 생각하면 돼요. 정답은 비율. 비율. 네.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거를 생각할 거예요. 이 비율을 갖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언제 이게 우리가 관찰할 거는 이게 1보다 크거나 같을 게 언제고 1보다 작거나 같을 게 언제냐는 거를 볼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되겠죠. 이게 이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 뒤에 값이 아까 그림에서 뒤에 있는 그 막대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게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뒤에 막대 그래프가 앞에 막대 그래프보다 높이가 작아진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1보다 큰지 언제 작은지를 보면 돼요. 맞죠?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증가 감소 상태를 알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개의 비를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를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네, 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해볼까요? x가 k일 확률은 어떻게 됐어요? n추즈 k에 이것도 좀 풀어서 쓸게요. 네, n추즈 k라고 쓰지 않고 n추즈 k는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 k 팩토리얼 n 마이너스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p의 k승 1-p의 n-k승. 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p의 k-1승 1-p의 n-k 플러스 1승 이렇게 돼요. 이 b를 생각할 때 어떤 경우는 이 b가 잘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잘 계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좀 이 b가 좀 계산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나요? 왜 그러죠? 소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어디가 소거가 되나 보죠. 일단 p의 k승이 없어져요. 그죠? p의 k승 없어지고 뭐만 남죠? 분자에 p 하나 남죠. 그 다음에 얘는 없어지면은 뭐만 남아요? 분모에 p 1-p 하나 남죠. 네, 이 앞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n 팩토리얼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k 팩토리얼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뭐만 남죠? k가 분모에 남아요, 분자에 남아요? 분모에. 그죠? 분자에 있지만 분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남겠죠. 그죠? 좀 헷갈리면 풀었으면 돼요. 이거 다시 뭐분의 뭐라고 풀었으면 돼요. 얘는 뭐가 돼요? 그러면 n-k 플러스 1이라는 게 남는데 그게 어디 남겠어요? 분자. 왜냐하면 분모인데 분모에 있는 분모니까 다시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이게 언제 1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k값 이거인 k는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크거나 같다 혹은 작거나 같다. 네. 뭐 크거나 같다고 해보죠. 이게 언제 이렇게 크거나 같으냐? 잠깐만요. 작거나 같다로 할게요. 최대, 이게 최대에서 최소가 돼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값이잖아요. 2k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처음으로 이제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하고 k죠. 지금 k 마이너스 1하고 k인데 이 b가 커지는 상황까지 관심 있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k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혹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값보다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k에 대해서 정리하는 걸 원하는 거죠. 네. 항상 이렇게 목표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리해서 쓰면 되죠. 네, 이렇게 되고 k끼리 묶어서 쓰면은 k를 오른쪽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는 1 곱하기 k가 있고 여기는 p가 나오니까 1 플러스 p에 k가 나오고요. 아니네. 뭐 하는 거야? k로 다 묶으면 k에 1 마이너스 p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pk인데 플러스 p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1에 p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캔슬이 되면서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k가 n 플러스 1 곱하기 p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증가를 이게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값 n 플러스 1 곱하기 p라는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에 아주 가까운 그런 값인 거죠. 평균 부분까지 증가하고 감소한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계산하는 거에 대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x가 바이노미얼 np고 그랬을 때 뭐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할게요. probability mass 펑션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stribution 펑션은 어떻게 될까요? distribution 펑션의 정의는 뭐였죠? 어떤 k라는 게 있을 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확률, 그 확률들을 더한 거를 캐피탈 F에 k 뭐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죠? 네. 이게 바로 distribution 펑션이에요. 더한 거. 그럼 만약에 x가 바이노미얼 100,0.75인데 x가 71 확률, x가 7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런 거를 계산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손으로는 당연히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컴퓨터로 계산을 해야 되겠어요. 네. 뭐 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네, 그걸로 해보죠. 네.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까먹었잖아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럼 이그젠플로 가세요. 그래서 뭐 여기 랜덤 베리어블 이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처음이다 그래도 뭔가 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해보죠. 네. 뭔가 여기 이런 게 있죠. 이런 이그젠플이 그죠? 네. 이런 걸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노미얼인데 x가 바이노미얼인데 뭐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네. 더 쉬운 방법 이렇게 안 쳐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쳐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얘는. 네. 이거는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x가 70이고요. 처음에는 그 다음에 x가 바이노미얼이고 n이 100이고 p가 0.75. 네, 그러면은 값이 나오죠? 0.04. 친절하게 그림까지 나와요. 그죠? 이게 지금 분포예요. 좌우가 이번엔 대칭이 아니죠. 그죠? 왜냐면 P가 2분의 1이 아니라 더 큰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져요. 그죠? 그리고 이 값이 지금 우리 아까 봤던 그 값이 뭐예요? 이 최고 값이 뭐예요? 한 75쯤 되나요? 평균 75, 평균 75잖아요. 이게 한 75쯤 되죠? 값이 그죠? 네, 그것도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래, 그러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7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네. 뭐 계산하면 이것도 이렇게 값 주고요.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해서 요거 다 확률 더했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15% 정도 나오네요. 그죠? 네. 그림 보면은 또 어떤 걸 느껴요? 평균 주변의 확률이 되게 높죠? n이 지금 100이니까 좀 꽤 큰 값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주변에 되게 많이 모여 있고 조금만 벗어나도 이렇게 확률이 확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여긴 이렇게 써 있지만 제 생각에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냥 probability 뭐 괄호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for x는 100 b 우리 b,
0.75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것도 되죠. 이런 기호는 많이 쓰는 기호이기 때문에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울프람 알파 제가 뭐 예,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그 바이노미얼 랜덤 베리어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뽀아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할게요. 네.